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직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시의회 조례가 의결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의 타당성 심의 통과와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된 건 지난 3월 초. 4개월여 만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년 1월 1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위를 출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 근거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오는 27일 기재부의 정원박람회 개최 타당성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하는 만큼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영역을 마쳤습니다.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심의 의결이 있으면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도 쟁점. 특별법이 제정되면 박람회의 직간접적인 소시 구축과 정원 산업을 포함한 연관 사업에 정부의 지원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정원박람회의 국가적 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커진 상황. 소병철 국회의원은 전남도와 순천시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3년에 이어 오는 2023년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남 도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 청사 내부의 별관을 새로 지어서 통합청사를 실현하겠다. 민선 7기 후반기 여수시의 역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지역 간 분열이나 소모적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3년 통합 이전에 여수시 청사로 사용됐던 해양수산청 건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주철현 의원은 침체된 여서 문수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 여수시 이청사를 복원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 의원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청사 복원을 위해 해수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동의 별관 청사를 증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도 도모하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증대시키고 또 구 여수시 청사를 되찾아서 상당수 외곽 청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게 함으로써 여문지구, 원도심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나 이에 대해 여수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할 때 청사를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후반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본청사 별관 증축을 꼽았던 권오봉 시장은 최근 청사 복원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수 청사에 대한 복원 문제 같은 것도 제기가 되는데 그게 좀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년 통합을 더 공고히 해야 할 이 시점에 다시 또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청사 문제에 대해 시장과 국회의원의 해법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모적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 되찾기 아니면 별관 신축 문제 이런 부분이 각기 표면화되면 결국에 지역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청사 복원에 찬성하는 시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청사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론화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얼마 전 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 지역 운동부에서도 폭력 행위와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6월 야구부 3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를 구타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타 사유는 고자질. 선배의 지시로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감독에게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는 대회 이후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이제 학교로 이제 통보가 이제 갈 거거든요.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정말 질 좋은 교육이 돼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훈련과 경기력 향상이 학교 체육을 지배하면서 선수 기용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인권 침해나 폭행을 호소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시시해왔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더 이상 이런 폭력의 대물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9년째.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의 구조가 학교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이 다음 달 실시됩니다. 전남도당은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오는 24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 50%의 비율로 온라인과 ARS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김승남, 신정훈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막판 합의 추대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전남도 의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임종기 의원은 최근 전남도 의장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조합 규약상 전남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만큼 의장의 권한이 아닌 본회의 결정 사안이라며 의장의 추천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은 관례적으로 의장이 추천해왔지만 임 의원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원 추천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주요 쟁점이 바로 지상파 방송 위기에 대한 해법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자 구조에 대한 해석과 해법, 그리고 공영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에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광주는 12.84명으로 대구, 경북과 서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전남의 확진자 발생률은 1.88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검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잇따라 구조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출생 직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 8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거부한 20대 미혼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또 40대 부모가 알코올에 중독돼 5년 동안 두 자녀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며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나 검사는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나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업무량 증가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등 6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 전담 공무원 1명씩을 오는 연말까지 한시 배정하고 나머지 16개 지역에는 신규 임용 후보자 가운데 실무 수습 인원 1명씩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 청사 입구 발열 체크와 청사 관리를 위한 일용 인력도 1명씩 추가 배정하고 예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체육회가 도내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체육회는 도체육회 사무처 직원 중심으로 조사반을 꾸려 도내 대학, 전략 종목,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 침해 또는 폭력 문제 등 스포츠 인권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오늘은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으로 확대돼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도 치솟겠고요. 서울도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는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내륙으로 다시 북상해서 남부를 시작으로 충청과 경기 남부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주로 강한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겠고요. 낮 기온은 31도, 충주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